우리의 소중한 이웃 다문화 가정을 만나는 러브인아시아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정원입니다. 러브인아시아 가족 여러분들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러브인아시아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뭐 가족의 소중함, 부부의 인연, 뭐 행복 말이죠.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오늘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저 뭐 질문하시려고 곤란하실 저한테?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종종 선택의 길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느냐 마느냐. 백정원 아나운서는 성공이 보장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공까지는 조금 돌아가지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참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물론 뭐 사회의 의의를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만 막상 정말 닥치면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언니가 간다의 주인공은요. 성공을 조금 뒤로 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신 분이거든요. 어떤 분인지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러브인아시아 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이쁘세요. 생얼인데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얼굴만큼 마음도 아름다운 그녀.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주연 배우. 방찬 필리핀 세대. 뮤지컬 배우 체리시 마닝아스의 특별한 하루를 언니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 김천의 문화예술회관. 뮤지컬 아리랑 판타지는 예정된 40회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관객들의 요청으로 앙코르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반가운 손님이 오셨잖아요. 러브인아시아에서 언니가 간다. 두 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워들 하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리랑 판타지 파이팅! 16명의 배우들 중에 유일한 외국인 체리시 씨. 처음 대본을 본 순간 그녀는 준비하고 있던 미국 유학을 포기했을 정도로 이 작품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미팅하기 전에 제가 그 대본 봤는데 진짜 한 1시간 동안인가 좀 펑펑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이 얘기는 내 얘기구나. 좀 그거 와달라서 그냥 이거 좀 해야겠다. 그냥 결심했어요. 본격적인 공연에 들어가기 전 최종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잘하시네, 오늘은 미카 씨. 러브인아시아 언니들도 무대에 함께하기로 이래자 씨도 했는데요. 같이 올라가셨어요?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 이자벨 역을 맡은 체리시 씨. 체리 씨가 이자벨 역을 잘하는 건 굉장히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무대에서 비슷한 처지이긴 하지만 다른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오히려 한국인 배우들까지도 때로는 리더해가면서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과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체리시 씨는 동료 배우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제일 친한 동생. 내 사랑이에요. 언니 같아요. 내 사랑. 자매 같아요. 피부색도 비슷해요. 제가 까맣거든요. 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좀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체리 씨는 오히려 더 한국 사람 같다 그래야 되나? 네, 오히려 더 편하고 딱히 외국인이라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요. 하나, 둘, 셋, 넷. 러브인아시아 언니들 행여나 실수라도 해서 다른 배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된 나머지 다시 한번 체리시 씨와 동작을 맞춰보는데요.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 수 있죠? 와, 우리 또 세배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아서 하는 것만 감사하죠. 와, 잘하시는데요. 와, 세상에. 지금까지 모든 공연의 좌석이 꽉 찰 정도로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리랑 판타지.
김천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공연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돼요. 아리랑 판타지 파이팅!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 여성이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실제로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브인아시아 언니들이 공연 전 특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 속에 앞에서 세우는 거 처음 해봐서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래샤 씨 어디 가나요? 여보세요? 어머 이거는 안 됩니다. 핸드폰 꺼주시고요. 두 분도 연기가 되시네. 그러니까요. 조금만 참고요. 조금만 참아주시고 아리랑 판타지는 근데 뒤에는 지금 이제 긴장감이 돌죠. 시작하겠습니다. 와. 뮤지컬 아리랑 판타지는 다문화 가정의 갈등과 화해를 재미와 감동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나도 필리핀 엄마 싫어. 아이고 보리 너 때문이야. 다 뒤터시라고.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 좀 엄마.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인지 봐줘요. 모두가 함께하는 마지막 무대. 러브인아시아 언니들도 열심히 연습한 솜씨를 뽐냅니다. 오늘 공연도 대성공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랑이에요. 저 보면서도 그렇지만은 같이 하셨으니까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공연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공연이 끝나고도 쌓인 공세에 시달리는 체르시 씨. 감사합니다. 차연이 인기 많네 오늘. 힘들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저도 주위에 그런 분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따뜻하게 또 말을 건넨다거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이렇게 화합해서 너무나 좀 즐겁게 편견 없이 이렇게 같은 사람끼리 즐겁게 살아갔으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 날 모처럼 여유가 생긴 체르시 씨.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부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엄마. 나 오랜만에 왔는데 체르시만 보냐고. 고생 많지? 네. 힘들지? 필리핀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한국에 유학을 왔던 체르시 씨.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3년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1년째. 한창 신혼이라네요. 며느리 자랑이 대단한 시어머니. 오늘도 체르시 씨의 자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쁘니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이고 또 이렇게 대학원 졸업사진이니까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체르시 씨의 가장 열성적인 팬인 시어머니. 공연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연극이지만 그 순간에 왜 우리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냐고 그냥 뛰어 올라가고 싶었다니까요. 기분 나쁘셨구나. 그럴 수 있네요. 그 이제 연극을 보고 더 느끼는 거는 그래도 참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걸 느꼈어요. 체르시 씨가 다음 공연을 앞두고 다시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이건 당근인 거예요. 이미 6개월이나 반복해온 뮤지컬이지만 그녀는 아직도 공부할 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노력가세요.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감동을 주고 싶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분이 없잖아요. 그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기대를 안 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너무나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는 거예요, 지구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난 노래해요. 내가 이때까지 들은 것 중에는 베스트 샷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멋진 뮤지컬 배우 체리시 마닝아. 그녀는 오늘도 다문화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을 주기 위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뮤지컬을 통해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외국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세계에서 그냥 사는 그냥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한테 이 공연은 진짜 큰 희망이에요. 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를 봐달라는 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 대사를 잘하시죠? 그러게요. 근데 그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조차 연기. 그렇다면서요. 네. 표정도 참 풍부하시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네. 러브인아시아 가족 여러분들이 무대에 그러니까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다져진 입담으로 이래시 씨. 그러니까요. 네. 연기 잘하시던데요. 네, 저도 언니가 간다 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거든요. 아, 이번에 정말 잉잉 울었어요. 네. 근데 왜?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 왜요? 감독님이 뭐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 정말 내용이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문화 가족 이야기잖아요. 그거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내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수가tin 씨도 이 뮤지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지금 그 다문화 합창단에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무대에서 서는 게 제 꿈이거든요. 네. 체리시 씨 정말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언제 그 공연 꼭 보러 가야 되겠어요? 아니 이번에 하는 위치가 알기 때문에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고 있어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외국인 뮤지컬 배우 네. 체리시 마닝아 씨 앞으로도 좋은 연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러브인아시아가 만나봤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 주택단지. 이곳에 자리한 한 임대 아파트에 응엔 씨와 찬희 씨 부부가 살고 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찬희 씨가 잠깐 집에 들렀다. 이진이 잤나? 맛있는 거 사왔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던 그는 결혼 후 넉살이 많이 늘었다. 이진이 보고 싶다 왔는 게 아니고 내가 아내 보고 싶고 왔는 거 이거. 야, 점수 따시는데요. 네. 두 사람은 2007년 단 며칠 만에 만난 끝에 결혼했다. 처음 봤을 때는 이상 좀 무섭죠.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걱정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그 사람이 잘 안 웃고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어떻게 해야지 걱정 많이 했어요.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지 못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젠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 이찬희, 응엔, 김한 부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두 분이 은근 좀 닮으셨어요. 그쵸? 네. 응엔 씨의 아침은 매일 분주하다. 4살 배기 여진이 챙기랴. 오늘따라 일찍 눈을 떠 엄마를 찾는 은재를 달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다. 이렇게 바쁜 아침에도 응엔 씨는 곁에서 내내 지키고 있어야 하는 냄비밥을 짓는다. 냄비에다 밥 하시네요? 그런데 응엔 씨의 냄비밥 짓는 법은 보통의 밥 짓는 법과는 달리 조금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밥을 지을 때 넣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넣고 그 물을 중간에 따로 덜어내 국처럼 먹도록 하는 것이다. 조금 있다가 국처럼 밥같이 말아 먹어요. 이건 뭐예요? 응?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제 어제 먹어봤잖아. 맛있지? 숭늉 같은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진이 잘한다.
아유, 잘 이젠 먹네요. 여진이도 엄마의 밥 짓는 법에 익숙해졌다. 맛있다. 응은 씨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아침마다 여진이를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는 것이다. 탁 트인 공간을 달리며 응은 씨는 여진이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표현하게 한다. 놀이처럼 재미있게 말하는 법, 대화하는 법을 익히게 하는 나름의 교육법인 것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메이크업 있어요. 이제 메이크업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편 찬희 씨가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11년째. 광천시장요? 아니요, 시장이요. 제가 날씨 더운데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손님하고. 그의 삶은 결혼 후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변했다. 나누면은 좀 더 시원할까 싶어.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은 씨는 이틀에 한 번 시댁을 찾는다. 택시 운전을 하는 남편이 집을 많이 비우다 보니 자연스레 시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시어머니 주세요. 아, 여진 해. 얼마나 예쁘실까요? 여진아, 그러니까요. 할머니 보고 싶어가 울었다. 시어머니는 응은 씨에게 한국 생활에서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맛있어, 어머니. 어머니 수습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돈 벌어가면 드릴게요. 아유, 참 모녀지간 같으세요, 두 분이. 남편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시어머니는 응엔 씨의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기도 하다. 이름이 뭐야? 밤. 밤에 잘 때는? 밤. 오, 아니 이거 아나운서들이 공부하는 건데. 베트남에서 어렵게 자란 응엔 씨. 그녀의 생활 속엔 알뜰함이 배어난다. 그녀는 결혼 후 여진이 장난감이며 웬만한 살림살이는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다.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함을 통해 꽤 쓸만한 살림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만 고장났네. 오늘은 여진이 책상에 은재 목욕탕까지 제법 운이 좋은 날이다. 주워온 물건들을 고치는 것도 역시 응엔 씨 전문이다. 살림을 참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집안 환경 탓에 어렸을 때부터 허드렛 일을 해야 했던 응엔 씨는 책상다리 고치는 솜씨도 남자 못지않다. 와, 어머, 새 책상이 됐어요. 책상이 엄청 비싸는데, 예, 주워오니까 뭐 고장난 거 하나 없는데 버리니까 좀 아까워서 다른 사람 버리니까 안 아깝는데 저거 먹기는 좀 아까워서. 남편분 장가 잘 가셨어요. 알뜰한 아내를 둔 덕분에 찬희 씨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끊은 것이다. 찬희 씨는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담배값 200원을 저금통에 넣는다. 내리고 나면 담배 한 대 피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 담배를 딱 200원 정도 이렇게 딱 내서 안에 딱 넣죠. 그러면 담배 한 대 피웠다. 이런 마음으로 딱 대기점부터 보고 한번 만져주고 돈 소리 들어보면 기분이 뿌듯하시죠. 와, 결심이 대단하신데요. 훌륭한 아이디어. 네. 찬희 씨가 담배를 끊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베트남에서 보고 온 처갓집의 어려운 환경 때문이었다. 아빠들이 제일 뚱뚱하다 맞지? 언젠가 다시 처갓집을 방문해 작은 보탬이라도 드리고 싶은 찬희 씨. 지금 베트남 가서 뭐 할 거야?
할아버지 샤샤 잘 찍었고요. 와, 예진이 참 잘했어요. 아빠 엄마 생일날 케이크도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한번 제가 베트남에서 한 번도 못 해주니까 지금 한국 와서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그거 후회 많이 했대요. 매일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응엔 씨. 결혼 후 5년, 현실에서의 어머니는 어떻게 변했을까? 자, 오늘 이 자리에 응웬 김한 씨 부부 함께했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어머니 생각 참 많이 나시나 봐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다녀오신 지? 5년 동안 베트남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엄마가 쓰러졌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엄마가 생각 많이 나고 너무 답답하고 많이 울었어요. 그러겠네요. 바로 옆에 안 계시니까. 그 남편께서는 그 옆에서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우셨겠어요. 5년 동안 부모님들이랑 가족들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생활 형편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걸 알고 또 한 번도 내색한 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늘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아내분 친정에 못 보내드린 걸 미안해는 하시지만 남자분들 술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그러게요. 근데 또 끊으시고는 그 돈 모아가지고 처가댁에 보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에이, 그건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아내가 저희 집에서 알뜰살뜰히 가정이 열심히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장인 제가 감히 어떻게 흩어지는 모습 보여주겠습니까? 아이고.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술 한 잔 입에 안 드셨어요? 네. 저는 제한테 물어볼게요. 아내한테 물어보시죠. 와, 그래 다시 정말요? 질문이 잘못됐네요. 진짜요. 어머, 세상에. 정말 대단한 그 의지시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술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많이 좀 놀았거든요. 그런데 아내 보고 나서 제가 항상 정신 차렸기 때문에 고맙다. 아, 정말 두 분 잘 만나셨어요. 근데 물론 이찬희 씨도 참 알뜰하고 의지가 강하신 분이지만은 아내도 굉장히 그 아껴 쓰고 정말 살림을 최고인데요? 굉장히 다부지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계신 러비나 씨 가족분들도 아마 못지않게 뭐 나도 알뜰이면 나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집집마다 다 전기밥솥 쓰시잖아요. 예. 근데 전기밥솥이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밥에서 그때 먹고 이제 보온 기능을 잘 안 써요. 그랬더니 전기요금이 5만 원씩을 줄였거든요. 근데 다들 한번 해보세요. 대단하세요.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진짜 전기밥솥 하루 종일 꽂아놓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예, 아 잘하시네요. 아니, 저는 아니고.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응wen 씨처럼 냄비밥에서 드세요. 그러면 아예 전기 쓸 일 없죠. 그러네요. 백정원 아나운서도요. 여기서 나는 이만큼 알뜰하다 얘기하시면은 바로 이제 구원장. 아 정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까요, 저도?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저는요, 이제 나가서 밥을 먹으면 빵 한쪽이 남아도 꼭 싸가지고 옵니다. 왜냐면 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요. 그리고 아깝잖아요. 저 꼭 다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요. 그러세요? 백정원 아나운서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드시는 남자분께서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역시 이 알뜰한 그 모습은 살아오면서 그 몸에 밴 게 아닌가 싶어요. 자라온 환경. 응wen 씨가 사시는 곳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응wen 씨의 부모님이 계신 곳, 저희가 베트남의 러비나 씨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가보실까요? 한국에서 비행시간 5시간 30여 분. 베트남의 남부 도시이자 옛 수도였던 호치민에 도착했다. 호치민은 오늘날 발전하는 베트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제 중심지다. 호치민 시내를 벗어나 차로 7시간을 달려 고향집으로 가는 길. 긴 여정이지만 결혼 후 처음 고향을 찾아서인지 응wen 씨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많이 힘들죠?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거 하고 오니까 너무 좋지.
고향집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길이 끊겨 있어 배로 이동을 해야 했다. 외할아버지 집에 가는 게 멀다 맞지? 저기 바나나 저기 뭐 야자수 있다. 얘 앉아 여기 나면 안 돼. 앉아봐. 5년 만에 보는 익숙한 풍경에 응엔 씨는 이제야 비로소 고향에 온 실감이 난다. 어린 여진이도 덩달아 신이 났다. 아유, 우리 막내는 알까요? 외할아버지 시댁 간다는 거. 그렇죠. 아가니까. 호치민을 출발해 꼭 10시간 만에 고향 쏭동에 도착했다. 5년 전 남편과 떠난 그 길을 이제 두 딸의 엄마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께서 나오시나 봐요. 여진이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딸을 지나쳐서 손녀가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얼굴들인가. 꿈 같은 재회에 모두의 마음이 벅차오른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도 오랜만에 만난 딸의 모습에 눈물을 글썽인다. 기분 좋아서 우시는 같은데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Có đau gì trong bụng gì không? Đau ở đây không? Đau ở đây gì? Đau ở đây để gì mà đặt cho mẹ con làm gì mà. 무엇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이었던 응엔 씨. Ăn vô chứ mà nói mà chờ cũng về biết nặng về. Cha mẹ này gắng sống hạnh phúc ở đây. Hỏi sao gì mẹ nó không trả lời được luôn. Đứng hơi hồi đó luôn. 아이고, 그러시군요. 어머님 결국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다. 몇 년 전만 해도 밝고 건강한 모습이셨는데 어느새 어머닌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었다. 어머니 많이 통통하고 피부 많이 좋았는데 요즘에 여기서 다 바치고 많이 말랐네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짧은 하루다. 응엔 씨 부부는 한국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주기 위해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찬희 씨가 장모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전기밥솥. 아직도 고향에서 냄비밥을 짓는단 말에 꼭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밥 맛있게 해가 드세요. 부모님께는 그런 사위의 마음 씀씀이가 그저 고맙기만 하다. 그러게요. 참 세심하게 생각을 하셨네요. 네, 가만. 조카들을 위해 응엔 씨가 준비한 선물은 장난감이다. 처음 보는 신기한 장난감에 아이들은 모두 신이 났다. 사실 이 장난감들은 응엔 씨가 모두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함에서 모아온 것이다. 다른 사람이 쓰고 버리는 거 제가 주었어요. 그 애기들 이렇게 가져오니까 애기들 잘 먹고 제가 너무 좋아요. 장난감 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 아이들은 또 저렇게 어울리잖아요. 오랜만에 고향집엔 활기가 넘쳐난다. 응엔 씨의 고향 쏭동은 베트남의 최남단 메콩강의 끝자락에 위치한 마을이다. 수많은 수로로 연결된 이 마을엔 새우와 물고기들의 어장이 형성돼 있어 고기잡이는 이곳의 주요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 수로를 따라 빼곡하게 늘어선 수상가옥엔 마을 주민의 60%가 살고 있다. 응엔 씨도 결혼하기 전까진 이 수상가옥에서 살았다. 아, 그랬어요?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바다. 허술하게 지어진 집은 작은 비바람마저도 큰 위험이 될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다. 많이 무섭죠. 끝에는 자고 있는데 새벽에 3시, 4시쯤 갑자기 위에 보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어머나. 네, 지붕이 없어졌어요. 그래 비 막 오고 그러니까 아빠 옛날에 아빠 큰 배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배 타고 우리 할머니 집에 가 살았어요. 당시 응엔 씨가 살던 수상가옥의 열악한 모습은
처음 처갓집을 찾은 찬희 씨에게도 충격이었다. 지금 이거보다 더 열악했어요. 바람이 불고 이 방방이 바람을 파도치니까 집이 흔들흔들 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택시가 한 달에 얼마 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술하고 담배를 좀 근검 전략해가지고 안전한 곳에 손을 모셔야겠다. 찬희 씨의 도움으로 부모님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환경이 썩 나아진 건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위생적인 부분이다. 돼지우리가 집안에 있어 돼지와 함께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먹는 물은 이보다 상황이 더 열악하다.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빗물이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 Nước mưa. Có lúc thì hết nước mưa, nước giếng chảy ra. 고향집의 주요 수입원은 고기잡이. 응은 씨와 찬희 씨는 오늘 고기잡이에 나서는 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했다. 응은 씨는 15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자주 고기잡이 배에 오르곤 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진 큰 배를 타고 원양어업을 하셨지만 지금은 연로하셔서 가까운 바다에서만 고기잡이를 하신다. 아버진 20년 동안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온 베테랑 어부다. 잡았다, 물고기 잡았다. 뭐가 좀 많이 올라왔나요? 그물에 잡힌 건 몇 마리의 숭어. 이거 제 만드는 거 진짜 맛있는데. 이번엔 응엔 씨도 그물을 던져보기로 했다. 능숙하게 그물을 감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랜만이라 그런가 마음처럼 제 실력이 나오질 않는다. 옛날에 쉽게 했는데 요즘에 오랜만에 해보니까 좀 그랬네. 그렇죠. 5년 만인데. 작은 마리만 잡았어. 그래도 무상할 때는 죽었나? 그러면 안 되는데. 죽었나? 제발 한번 해봐. 제발 집에 해봐. 그냥 이렇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봐야죠. 아내의 한마디에 찬희 씨도 난생 처음으로 그물을 잡아보는데 그 자세가 영 엉성하기만 하다. 네, 그냥 한가득 그냥 실어 올리실 것 같은데요. 꼭안 잡으면 물속 안에 다 들어간다. 그물도 없고 물고기도 잡고. 응엔 씨도 불안한 듯 단단히 주의를 주지만 자, 하나, 둘, 셋. 어이구,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물을 던져야지 몸을 던지시고. 물속으로 풍덩.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버렸다. 아니 개그 본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당황한 응엔 씨는 그저 웃음만 나온다. 물 좀 먹었다. 맞아, 물 좀 먹었다. 지금 몇 시간까지 물고기 남기 여산이다. 아내가 이제 보기에 조금씩 무서워지네요. 이제 말 잘 들어야 되니까 한국 가서. 아니 보기에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한바탕 웃고 즐기며 유쾌한 고기잡이를 하는 사이 날이 저물고 어느새 저녁 식사 시간이다. 응엔 씨는 오늘 잡아온 물고기로 부모님께 특별 요리를 선보이기로 했다. 매운탕 만들어요. 매운탕이요? 네. 이렇게 한국 음식 이러고 속에 아빠 엄마한테 맛 좀 보려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한국의 맛을 내기 위해 빠질 수 없는 고춧가루.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고춧가루하고 그리고 양념하고 좀 갖고 왔어요. 입에 맞으실런지 모르겠네요. 한국식 양념으로 끓여진 매운탕이 완성되고 먼저 아버지가 시식을 하기로 했다. thôi. cay quá. 네, 좀 매워하실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버지에게 한국의 매운맛은 아직 무린가 보다.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지고 가족들도 응엔 씨를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했다. 한국식, 베트남식,
맛있는 음식들로 모두가 배를 채우는 사이 먼저 식사를 끝낸 어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신다. 쇠약해진 체력 탓에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기가 힘드셨던 것이다. 그날 밤 응앤신 오랜만에 어머니 옆에 누웠다. 얼마나 그리웠던 순간인지 모른다. Nhà mệt đó là bệnh đau tay, giờ có đau gì nữa không? 많이 아프시군요. Giờ đi chích nữa cái gì? Không đi cứ nửa ngày sáng đi cái gì? Nãy nó cậu nhiều thuốc. 얼마 전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었다. 몸이 약해서인지 회복 속도는 더뎠고 응엔 씨가 오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동이 불편했다고 한다. 응엔 씨가 한국으로 떠나고 보고 싶은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결국 영양실조까지 걸렸다는 어머니. 어머니에겐 딸의 손을 꼭 쥐고 있는 지금이 꿈만 같다. 지금에서야 마음이 좀 안정되시겠어요. 베트남 쏨동의 아침은 매우 일찍 시작된다. 오전 6시 30분. 찬희 씨는 아침 일찍부터 어딘가를 다녀왔다. 처갓집의 열악한 물 사정을 돕기 위해 모터 펌프를 사온 것이다. 먹는 물 걱정 많이 하시네. 식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하수를 힘들게 퍼서 사용하고 계시길래 제가 도와드릴 거 없고 이게 오늘 모터로 이용해가지고 좀 쉽게 물 좀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유 정말 사회놀이 잘하시네요.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2년. 이전에 쓰던 모터를 설치해 놓긴 했지만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인지 모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Bởi vì đây đó cái nhà máy cấp nước đây nó gần quá. Nhà máy cấp nước nó tới cái ống này nó tới 3 lớn này nè. Nó tới 2 ống lận. thành ra nó bơm nó hút cái khô nước ở dưới. 모터의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 환경이 넉넉지 않아 재료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솜씨는 능숙하다. 아버지 진짜 너무 잘하십니다. 야, 멋지신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돌아간다. 모터가 돌아가고 야, 이제 물이 나오네. 수도관에선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아, 속이 다 시원해요. 모두의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순간이다. 땀으로 흠뻑 젖은 서로를 닦아주는 장인과 사위. 말은 통하지 않지만 두 사람 사이가 부쩍 가까워진 듯하다. thấy nước lên thấy thoải mái rồi đó, thấy nhà có tắm xài thoải mái. Có mỗi lần nước xài kép dữ lắm, mắc hứng nước mưa để mà xài thêm. 아, 잘 됐네요. 내친김에 찬희 씨는 한국식 등목으로 장인어른의 더위를 식혀주기로 했다. 아, 시원하죠. 예. 등목이 처음이라 낯설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장난기가 발동한 찬희 씨. 와, 시원하시겠어요. 그날 오후 찬희 씨와 응은 씨 부부는 둘만의 외출에 나섰다. 오늘의 목적지는 인근의 시장. 그동안 찬희 씨가 저금통에 모아온 돈을 마침내 쓰기로 한 것이다. 담배 끊으시고 술 안 드셨던 네, 결실이네요. 처갓집에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던 찬희 씨는 며칠 전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냉장고로 마음을 굳혔다. 그제 한국에서 그래서 딸하고 사유하고 오셨다고 진수성찬이라고 내놓으셨는데 계란 후라이라고 제가 맛을 보니까 새콤달면서 맛이 상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한 며칠 동안만 먹으면 되겠지만은
여기 계시는 장이나 장모님들은 이걸 계속 드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송동지방에선 부피가 큰 물건들을 모두 배에 싣고 운반한다. 이제 부모님도 매일 신선한 음식을 드실 수 있다는 생각에 응엔 씨의 얼굴엔 웃음이 가시질 않고 어서 빨리 냉장고를 보고 기뻐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고 싶다. 응엔 씨 부부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선물에 가족들은 놀란 듯 모두 집 앞으로 구경을 나왔다. 와. 드디어 고향집에도 냉장고가 생기고 응엔 씨는 오랜 소원을 풀었다. 냉장고 선물이 누구보다 반가운 건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언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Bỏ rất nhiều thứ luôn. Bỏ nước đá, bỏ thịt cá nữa. 고향에서 보낼 날을 하루 남기고 아침부터 가족들이 음식 장만에 분주하다. Áo dài. À, chị muốn của cha với mẹ không? 어려운 살림에 이 손이 다 되도록 생일을 한 번도 챙겨본 적 없는 부모님을 위해 생일 잔치를 해드리기로 한 것이다. 정말 잘하셨네요. 이 지방에선 구하기 힘들다는 2단 케이크도 준비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딸과 사위 덕에 생애 첫 생일 파티를 하는 부모님. 친척들은 물론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모여 오늘을 축하해줬다. 생일 파티가 동네 잔치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저런 거 한번 해줘야죠. 마지막까지 귀여운 장난으로 부모님께 웃음을 선물해드리는 응엔 씨. 역시 웃음만큼 큰 효도는 없다. 아버진 오늘을 위해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잡으셨다. 사위 왔다고 잡으셨나 봐요. 딸이 고향에 오면 잡아주겠노라 하신 약속을 지킨 것이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생일 잔치엔 악단이 빠지는 법이 없다. 우리랑 비슷하네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는 거는. 그러네요. 덕분에 응엔 씨는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늘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의 모습만 봤던 응엔 씨. 함께 웃고 노래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다. 부디 오늘처럼만 항상 행복할 수 있기를.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이별의 날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곧 소녀들을 떠나보낼 생각에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벌써부터 손녀들의 얼굴이 눈에 밟히는 어머니. 며칠 새 듬뿍 든 정을 어떻게 떼어낼지 막막하기만 하다. 은재는 오늘을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 이젠 그리움이 될 얼굴. 어머닌 보고 또 보고 조금이라도 더 은재의 얼굴을 눈에 담는다. 가야 할 길이 멀기에 해가 뜨기도 전에 떠날 채비를 하는 찬희 씨.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에선 계속 눈물이 흐른다. 엄마 미안해. 할머니가 울어요. 울지 마세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면 안 예뻐요. 어린 여진이의 마지막 인사에 애써 담담한 척하는 아버지.
할머니도 뽀뽀해주고 네, 할머니도 안아줘. 안아줘. 그리고 힘겹게 눈물을 참는 어머니. Mẹ ngoại chưa anh mừng con đi. 아침 한 끼라도 먹여보내면 좋으련만 차로 10시간이 넘는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기에 그러게요. 더는 붙잡을 수가 없다. Vô nhà đi. Con về nha cha. Có giấy tờ rồi tôi gửi nó giùm cho con à. Em về nha thầy. 울지 말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리는 응엔 씨. 이 쓰디쓴 이별이 끝나면 분명 또다시 새로운 만남이 찾아올 것이다. 그 시간이 멀지 않았기를. 웃으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모두 안녕. 참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니까 더 뵙고 싶고 걱정도 되고 그러시죠. 네, 응인 씨 근데 어머님께서 어떻게 사위나 딸보다도 손녀들을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엄마 만나자마자 먼저 안아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여진이 먼저 안아주셨어요. 네. 그냥 막 지나쳐가지고. 너무 섭섭했어요.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네. 여진이 제가 사진 몇 번 보여드렸어요. 네. 사진 직접 만나보니까 사진보다 더 예쁘고 너무 귀엽고 그래서 여진이 먼저 안아줬어요. 예. 아버님, 어머님이 사진으로만 여진이하고 은재 보시고 이번에 처음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반가우셨을 뭐라고 거예요. 하시던가요? 이전에 딸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제 딸보다 손녀도 많이 보고 싶어요. 한국에 들어가는 날 엄마 저보고 여진이 놔두고 그냥 저기만 한국에 들어가고 여진 놔두고 엄마 키워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눈에 밟히시면 두고 가라 그러셨겠어요. 네. 여진이도 그럼 할머니가 그렇게 예뻐해 주셨으면 할머니 많이 찾지 않던가요, 돌아와서? 외할머니 보고 싶은데 같이 가자고 비행기 타고 같이 가자고 계속 물어요. 남편께서는 이번이 그 처가 두 번째 방문이시잖아요. 네. 근데 참 가기가 쉽지는 않은 곳이군요. 뭐 차를 타고도 더 10시간을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번에 다녀오시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5년 전에 갔을 때보다가 지금 환경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편한데 그 전에 처음에 갔을 때는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 밑으로 물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수상가옥이니까요. 네, 그 물고기도 막 지나다니고 비가 오니까 밤에 비가 막 새고 이런 상황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그래도 조금씩 그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놓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또 가셔서 먹는 물 문제까지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주 톡톡히 사위 노릇 하셨어요. 제가 시장 가서 모터펌프를 사가 와서 드리긴 했지만 장인어른께서 완전 맥가이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위가 그걸 막 해야 되는데 장인어르신께서 비닐로 이렇게 전선도 이으시고 아주 맥가이버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가 아파트에서 재활용에 그 수감 가서 항상 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주워와서 남자들도 사실 하기 힘든 거 뚝딱뚝딱 너무 잘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궁금해 생각했는데 이번에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거 보고 아 그걸 보고 배웠구나. 아니 남편이 잘하시는 거 있어요. 뭐요? 잠수. 그물을 던지랬지 몸을 던지랬나. 보는 저희는 굉장히 시원했고요. 재밌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술 안 드시고 담배 안 태우시고 그 모은 돈으로 냉장고도 사드리고 또 그 모터도 사드렸잖아요. 정말 그 친정에서 굉장히 사위 돈을 톡톡히 했다고 좋아하셨겠어요, 응인 씨 자랑스러우셨죠, 남편. 남편 보면서 너무 항상 자랑스럽고 그리고 너무 많이 사랑해요, 지금. 남편분은 아주 자상하시고요. 응인 씨는 또 아주 알뜰하죠. 또 맥가이버처럼 솜씨 좋죠. 두 분이 아주 천생연분으로 잘 만나셨어요. 지금처럼 조화롭게 행복하게 사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